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3월 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잠깐 보면요. 뉴욕 증시 얘기하고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강세라는 얘기. 그리고 2년 만에 주가가 25배를 뛴 슈퍼마이크로가 S&P 500에 편입된다는 이야기. 오픈 AI의 경쟁 업체인 엔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 3 제품군을 공개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미 당국의 제동에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가 스프릿을 합병하려고 했던 게 무산이 됐고요. 보잉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영화 얘기 잠깐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듄 2024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가장 큰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니까 그 얘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S&P 500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후에 오늘 뉴욕 증시는 주식이 소폭 내리면서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상승장을 이끈 엔비디아는 오늘도 개장 직후에 2.8%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AMD도 3% 올랐습니다. AMD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인데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기업입니다. 또 다른 반도체 주식인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아시아 시장에서 주가가 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오른 대만의 TSMC는 뉴욕 시장에서도 이 회사의 ADR이 4.5% 급등했습니다. 자, 대만의 TSMC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회사의 ADR, 즉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 주식 예탁 증서가 4.5% 급등했다는 건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미국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권이 ADR입니다. 미국의 예금은행이 외국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주식을 대표하는 것이며 ADR은 미 투자자들이 외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도 해주고 외국 기업들에게는 미국 자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델 테크놀로지의 강력한 실적과 전망으로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던 데이터 서버 업체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8% 급등했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12배 오른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급등하면서 3월 18일 S&P 500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 회사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하원과 상원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 밝히게 되고요. ADP 고용조사와 1월 고용 데이터는 6일 발표돼서 노동시장에 대한 최신 통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P 500는 지난 18주 동안 16주 상승했는데 이는 1971년 이래로 볼 수 없는 상승세라고 도이치뱅크 분석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랠리는 연준이 올해 후반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이 강화되고 기업들의 분기 수익도 평균적으로 8%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뒤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멈췄지만 기술 종목은 양호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66,395.83을 찍고 있는데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도 다 급등했습니다. 본업인 소프트웨어보다 비트코인 투자로 더 유명해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9%나 급등해서 1272달러 전후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은 17.84%나 급등한 거죠. 채굴 관련 업체인 마라톤 디지털이 4.4%, 라이엇 플랫폼이 3%, 아이리스 에너지가 3.3% 올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의 상당 부분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인 ETF로의 유입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물 거래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롭게 S&P 500에 편입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해드렸는데요. 인공지능 AI 열풍의 수혜주로 평가받는 미국의 서버 제조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 하나인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오는 18일부터 슈퍼 마이크로가 의류 판매 기업인 데커 아웃도어와 함께 S&P 500 지수에 편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생활 가전 기업인 월푸를 대체하는 거고요. 이 기업의 S&P 500 지수 편입은 AI 열풍으로 최근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AI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닷컴이 지원하는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오늘 클라우드3로 알려진 생성 AI 모델 제품군을 공개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제품군 가운데 가장 기능이 뛰어난 클라우드3 오퍼스는 다양한 벤치마크 시험에서 오픈 AI의 GPT-4와 구글의 제미니 1.0 울트라를 능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트로픽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AI 모델계의 롤스로이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해 7월 클라우드 2를 출시했으며 AI 모델 성능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오픈 AI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경쟁 당국의 제동으로 경쟁사인 스피릿 항공과의 인수합병을 포기했습니다. jet블루는 보도자료를 내고 스피릿과의 합병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jet블루와 스피릿 합병 계약 종료는 양사의 합병이 법원 결정으로 저지된 뒤 나온 것입니다. 자, 한편 보잉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을 다시 인수하기로 위해 협상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스피릿 항공과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은 보잉의 비행기에 사용되는 기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보잉의 베스트셀러 비행기 생산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스는 이전에 보잉의 일부였지만 2005년에 분할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은 알래스카 항공에 비행 중인 보잉 737 맥스9의 일부가 폭발한 몇 달 후에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스피릿의 주가는 금요일에 15% 상승했고 보잉의 주가는 거의 2%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으로 영화 얘기 잠깐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듄 파트 2가 지난 주말에 개봉했네요. 그래서 2024년 현재까지 개봉된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높은 개봉 박스 오피스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로는 8,150만 달러인데요. 이 공상과학 소설은 워너브로더스와 레전드리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이 되었고 IMAX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되어 IMAX 티켓 매출을 촉진시켰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